6쪽에 191번. 자, 이 문제는 요렇게 5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6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조사를 5명이서 한대. 그러니까 한 명은 어때? 혼자서 구역 2개를 뛰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이웃한 2개의 지역을 담당하고 나머지 4개는 4명이서 돌아가면서 한다. 이랬을 때 지역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우리가 선을 그어가지고 이 중에 이웃한 영역을 먼저 골라볼게요. 이웃한 영역. 예를 들면 자, 요렇게 둘이 이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영역과 요 영역은 이웃해 있기 때문에 요거 2개를 한 명이 담당할 수 있지. 자, 또는 요렇게도 어때요? 이웃했으니까 한 명이 담당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선 하나마다 이웃한 2 영역을 한 세트로 만든 개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영역은 얘랑 인접해 있고 얘랑 인접해 있고 얘랑 인접해 있고 또 요 영역은 얘랑 인접해 있고 얘랑 인접해 있고. 그럼 지금 내가 그은 요 선이 몇 개니? 10개지. 이 선이 10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5명 중에서 운이 없는 사람이겠지. 혼자 2구역 맡아야 되니까 혼자 2구역을 맡을 사람이 일단 한 명 뽑을 거야. 5명 중에서. 자, 5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5가지가 되겠지. 5라고만 쓸게요. 5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 그러면 그 골라진 한 명이 이제 여기 연결되어 있는 10가지 선택권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지. 그쵸? 여기 그어놓은 요 선분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요 선분을 골랐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뽑힌 한 명이 요 구역하고 요 구역 이렇게 2 구역을 혼자서 맞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자, 한 명 골라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그어놓은 요 10개 선분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누가 2 구역을 담당할 건지 그리고 그 이웃한 2 구역이 어딘지까지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럼 아까 뽑힌 그 사람이 요 구역이랑 요 구역 이렇게 2개는 맡았을 테니까 이제 남은 몇 명이서? 남은 4명이서 남은 4개의 구역을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거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4 팩토리얼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그쵸? 맞지?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5 곱하기 10 곱하기 4 팩토리얼이고 답은 뭘까 그럼? 5번 12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요런 게 약간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또 잘 따져보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192번도 볼게요. 192번은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A를 맨 앞에 세우고 B는 A와 이웃하지 않게 세운대. 요거는 간단해. 내가 6명을 세울 건데 일단 맨 앞자리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 맨 앞자리는 그냥 고정돼 있어. 누구로? A로 고정돼 있어. 이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미 정해진 거고요. 그럼 A가 여기 고정이 돼 있는데 A랑 B는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럼 쉽게 말하면 B가 어디만 안 오면 돼? 그죠? 여기만 안 오면 되잖아, B가. 그쵸? 그러니까 B를 자, 여기 4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가지고 B를 먼저 세워주면 돼요. 그게 몇 가지야? 4가지지, 4가지. 그치? 그냥 요 4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자리를 골랐어. 요 자리에 이제 누가 서? B가 서겠죠, 여기. 요렇게. B가 섰어. 그럼 남아있는 C, D, E, F 4명은 더 이상 어떤 제약이 없어요. 그냥 남은 4자리에 남은 C, D, E, F를 자유롭게 배열하면 돼. 그러니까 곱하기 몇 하면 돼요? 4팩토리얼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끝났죠? 몇이에요? 96 이렇게 192번 됐고요. 그 다음 193번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순서로 생각하면 편하구나. 이런 걸 자꾸 익혀나가야 돼. 자, 193번은 1부터 7까지 5개의 숫자를 택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각 자리 숫자를 짝수와 홀수를 교대로 사용한대요. 서연아, 5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짝수와 홀수를 번갈아 사용한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숫자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그지?
짝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또는 홀로 시작했을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짝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되고? 홀이어야 되고 다시 짝이고 다시 홀이고 다시 짝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내가 만약에 처음 스타트를 홀로 했다면 그럼 여기가 짝이고 여기가 홀이고 여기가 짝이고 여기가 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승우야 몇 가지로 나눈 거야? 크게 봤을 때 몇 갈래로 나눠져 있어? 크게 봤을 때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요렇게 되는 경우의 수 계산하고 요렇게 되는 경우의 수 계산해가지고 승우야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렇게 되는 경우의 수 계산하고 요렇게 되는 경우의 수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요것과 요것은 동시에 벌어질 수 없죠. 자, 그럼 요 경우부터 생각해보면 짝수가 들어갈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세 자리가 짝수가 들어갈 자리예요. 근데 효민아 우리는 짝수를 몇 개 가지고 있지? 짝수 3개 가지고 있지. 짝수 3개 가지고 있고 자리도 3칸이죠. 그럼 3개의 숫자를 3칸에 배열하는 거니까 몇 가지라 그래야 돼 효민아? 5가지요? 9가지요?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9가지예요? 3가지요? 3개를 일렬로 배열해요. 우리 다시 그럼 순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6가지 3개를 세 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3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홀수가 들어갈 자리인데 윤지야 홀수는 몇 개 가지고 있지? 홀수 5개 갖고 있나요? 홀수 4개 갖고 있죠. 1, 3, 5, 7 4개 중에서 2개만 여기에 넣는 거죠. 그치? 그럼 그건 뭐라 그래야 돼? 4P라고 해야 됩니다. 4P. 그래서 요렇게를 곱해가지고 6 곱하기 12니까 72가 되겠네. 그치? 요렇게 한 가지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요 짝수 먼저 하면은 여기가 짝수 여기가 짝수. 근데 민영아 우린 짝수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그럼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다 채우는 거니까 뭐라 그래야 돼? 3P이죠. 3P 계산하면 6이고, 그 다음에 요 세 자리에는 홀수를 채울 건데 유나야 우리는 홀수 몇 개 갖고 있어? 4개 갖고 있어.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그치, 4P3이라고 써야 됩니다. 4P3. 그래서 3P는 6이고 4P3은 24인가? 그죠? 그럼 6 곱하기 24면 얼마예요? 100 6 곱하기 24 144.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승우가 말한 것처럼 72와 144를 더해가지고 답은 몇이다? 216까지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상황을 나누어서 2가지 방식으로 풀어서 마지막에 더해주는 거고요. 그럼 내려가 볼게요. 194번으로 가서 아 이거 유나한테 물어봐야겠다. 아까 우리 이거 했잖아. 그지?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의 반대는 뭘까 유나야? 그러니까 양쪽 끝에 홀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 양쪽 끝이 다 짝수인 거 맞아요. 그쵸? 그치?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온다의 반대는 양쪽 끝이 모두 홀수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의 반대는 양쪽 끝이 모두 짝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쪽 끝이 모두 짝수. 그치? 이게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 이 말의 반대가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우리 혜원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리가 이제 6개인데 혜원아 양쪽 끝에 짝수가 와야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먼저 채우면 되겠죠. 그지? 근데 짝수가 몇 개 있어 지금? 짝수가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6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6개 중에 짝수가 몇 개인지 홀수가 몇 개인지 모르죠. 그죠? 근데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지. 그러니까 홀수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자.
이 6개 중에 이 6개의 숫자 중에 홀수를 몇 개라고 잡을까? n개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당연히 짝수는 몇 개가 되겠어? 뭐라고요? 6-n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짝수가 6-n개인데 우리는 요 맨 앞이랑 맨 뒤에는 짝수와 짝수를 넣고 싶어. 짝수를 넣고 싶어.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짝수가 몇 개 있는데? 그 6-n개의 짝수 중에서 여기랑 여기에다 채워줘야 되니까 몇 개를 줄 세워? 2개를 줄 세워야지. 요 자리에 짝수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6-n 뭐라고 해야 돼? 응? 곱한다고? 괄호? 우리 지금 순열하고 있잖아. 6-n p 2 맞죠? 이렇게 써야죠. 그쵸? 그래야지 짝수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여기를 채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이제 요 2자리는 끝난 거고, 승우야 그럼 나머지 4자리만 이제 자유롭게 채우면 되잖아. 남은 숫자 4개니까 자유롭게 그냥 뭐라고 채우면 돼? 4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432가 된다는 얘기인가? 이것은 지금 뭘 찾은 거죠? 내가 원하는 상황에 반대가 이렇다는 거잖아. 반대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인 몇에서? 720, 6팩토리얼. 그치? 자연수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인 6팩토리얼에서 이걸 빼면 그 결과가 432가 나옵니다. 이렇게 식을 써야죠. 그쵸? 맞죠? 그럼 계산 좀 해줘. 432가 나오려면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720에서 얼마를 빼야지 432예요? 맞아. 얘가 288이 돼야 돼. 그치? 288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있는 이 수열을 식으로 쓰기는 좀 귀찮으니까 4팩을 먼저 계산해요. 자, 4팩이 뭐냐면 4팩이 24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24를 곱해가지고 288이 나왔다는 것은 얘가 얼마였단 얘기? 이걸 요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10이었단 얘기. 얘가 10이었단 얘기. 그치? 그러면 이 괄호가 여기 얼마였겠어? 몇 P가 10이에요? 4P가 10이죠. 4P가. 그래서 요 색칠한 부분이 4가 돼야 되죠.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N은 몇이었던 거야? N은 2였던 거지. 그치? N은 2. 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N이 홀수의 개수였으니까 2개, 홀수는 2개다. 이렇게 쓰시면 이것이 194번의 답이죠. 그쵸?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195번. 자, 195번은 5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54,000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입니다. 짝수의 개수.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일단 짝수가 모두 몇 개인가를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짝수가 모두 몇 개? 짝수가 모두 몇 개? 예진아, 짝수가 모두 몇 개인지를 찾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마지막 자리에 뭐가 와야 돼? 그죠? 요 자리에 그러니까 짝수가 와야 되죠. 그죠? 여기에 짝수가 와야 되지. 그쵸?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방금 예진이가 말한 것처럼 요 자리에는 2 또는 4 또는 6이 와야 되니까 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다? 3가지지. 자, 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 여기다 내가 2를 썼어. 그럼 남은 카드가 몇 개야? 몇 개? 4개지. 4개의 카드를 여기다 쭈루루로 그냥 줄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 3에다가 그냥 곱하기 몇만 해주면 될까? 4 팩토리얼 해주면 이게 짝수의 개수가 되겠죠? 짝수의 개수. 이게 몇 개예요 그러면? 72개거든요. 윤지야, 이걸 왜 구했을까? 곱하기 3? 이미 한 거예요.
짝수 전체의 개수를 구했지? 뭐 하려고? 54,000. 몇 번째요? 다시 그러면 승우야 이거 왜 구했을까? 72개? 네? 왜 구했을까 이거를? 나의 의도를 파악해봐. 이걸 왜 구했을까? 휘재야 이거 왜 구했을까? 72개. 외부했어요. 천식 안 풀고 그 사전식처럼 그냥 하나씩 찾았어? 아니 그 사전식처럼 그냥 아 사전식 배열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부터 썼단 얘기 아니야 그지? 그래 휘재는 그렇게 풀었는데 왜 나는 전체 짝수의 개수를 구했을까요? 내 마음을 맞춰봐. 54,000보다 큰 짝퉁구에서 빼. 그렇지. 이게 크기가 있잖아. 54,000이면요. 내가 2, 3, 4, 5, 6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 이 큰 편이니 작은 편이니? 큰 편. 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54,000보다 작은 걸 세는 게 편하겠어요? 큰 걸 세는 게 편하겠어요? 큰 걸 세는 게 더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54,000보다 더 큰 짝수가 몇 개인지 센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빼려고. 그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짝수의 개수를 먼저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54,000보다 큰 짝수가 몇 개인지 이걸 찾으면 되죠. 54,000보다 큰 짝수가 몇 개인지 그거 세가지고 72에서 뺄 건데, 자 일단 확실하게 크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맨 앞자리에 누가 와버리면, 맨 앞자리에 6이 딱 와버리면 뭐 뒤에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54,000보다 크겠죠. 그러면 6으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을까? 그치? 6으로 시작하는 게 4 팩토리얼. 근데 6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것만 골라야 돼? 짝수만 골라야 돼. 짝수만. 그래서 마지막 자리는 무조건 짝수가 와야 된다는 사실은 고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먼저 채우는 거야. 나한테 원래 짝수가 2, 4, 6 3개가 있었는데 이미 얼마를 썼어요? 6을 벌써 썼어요. 나한테 남은 짝수는 몇 장? 2장이지. 그 2장 중에 한 장을 골라서 여기를 먼저 채우고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채워야 되니까 맨 뒷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또 2를 썼다라고 가정하면 나한테 남은 카드가 3장이잖아요. 3장 가지고 여기 쭈루룩 채우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 3 팩토리얼. 그럼 이게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자, 그리고 6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5로 시작했는데 그 두 번째 자리가 얼마인 애들?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애들이 어떤 애들이겠어? 그치. 5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6이 오는 요런 케이스가 가장 큰 애들이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세볼 건데 이때도 마지막 자리가 짝수라는 건 그대로예요. 자, 그럼 이번에도 나한테는 3장의 짝수 카드 중에 6카드를 한 장 썼으니까 2장이 남았지. 그럼 요 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죠. 요 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고, 그럼 남은 카드로 여기 두 자리 채우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팩 하면 되겠네. 그지? 요 몇 가지야? 4개가 되겠고. 자, 이제 한 줄만 더 쓰면 됩니다.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5, 6으로 시작하는 애들 다음은 누구야? 5는 못 쓰니까 5, 4로 시작하는 애들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5, 4로 시작했으면 뒤에다가 숫자를 어떻게 배열해도 무조건 54,000보다는 어때요? 뭘 배열해도 무조건 크죠?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2, 3, 4, 5, 6이니까 그치? 그래서 5, 4로 시작하는 경우도 위에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 자리에 또 짝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 3으로 시작한 애들이니까 여기서부터는 54,000보다 다 작지. 그러면 이게 지금 54,000보다 큰 것의 개수예요. 몇 개? 20개. 그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72에서 20을 뭐 하면 돼요? 빼면 돼요. 그죠? 빼면 52개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직접 풀어도 되는데 반대의 경우를 찾아서 풀어야 편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반대로 풀어본 거예요.
뭐 그냥 풀어도 이거보다 뭐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한두 번 더 계산하는 건데 지금은 그래도 개수가 54,000보다 큰 게 더 적기 때문에 반대로 풀어본 겁니다. 답은 52개고요. 자, 그럼 마지막 196번. 이거 풀었니? 푼 사람? 풀었어? 아, 스스로 힘으로 풀었어? 오, 대단한데? 어? 틀리고 고쳐서 풀었어. 아, 한 번 틀리고 고쳤어? 나연이 이거 풀었니? 어? 설명 받았어? 이게 있잖아.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면 이 보면 알파벳 딱 보면 어떤 알파벳이 제일 앞에 건지 바로 보여요? 딱 봤을 때 뭐 A는 그렇다 치고 딱 봤을 때 얘가 그러니까 G라는 게 안녕? 이 G라는 게 여기 있는 알파벳들 중에서 몇 번째 알파벳인지가 딱 보이니?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알파벳을 가지고 사전식 배열하기가 힘들어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가 빠르게 순서를 알아채기 위해서 얘네들을 뭘로 다 바꿔놓고 풀까? 숫자로 다 바꿔놓고 풀면 돼요. 여기 등장하는 알파벳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알파벳부터 가장 뒤에 있는 알파벳까지 차례대로 1, 2, 3, 4, 5, 6, 7이라는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당연히 A가 뭐야? A가 1이겠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알파벳이 뭐죠? A, B, C, D, E. 얘가 그럼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누구예요? G예요? 얘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M, N이니까 얘가 4번이고 N이 5번이고 R이 6번이고 Y가 7번. 자, 이건 이제 고유 번호야. 이 문제를 풀 동안은 이 알파벳은 무조건 요 번호랑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얘네들을 가지고 배열을 한다고 했을 때 요거는 숫자로 바꿔볼까? 요거 숫자로 바꾸면 뭐죠? G니까 3, 7, 6, 5, 4, 2, 1이네. 3, 7, 6, 5, 4, 2, 1이네. 요 놈과 그 다음에 요 숫자 요 문자 요걸 또 숫자로 바꿔주면은 n이니까 5, 3, 2, 1, 4, 6, 7인가? 그러니까 요 숫자와 요 숫자 사이에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요 숫자와 요 숫자 사이에. 민영아 듣고 있어? 그럼 민영아 37654421 있잖아. 376541. 얘는 3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어떤 애일까요?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의 배열이 쫙 있을 거 아니야.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 중에서 얘가 누굴까? 민영아 3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숫자는 뭘까? 아,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구나. 나한테 숫자 카드가 1, 2, 3, 4, 5, 6, 7이 있어. 그 7장의 카드를 다 써가지고 7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첫 번째 자리는 3을 썼어. 그러면 3으로 시작하는 7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7자리 자연수는 누구냐고요? 3, 1, 2, 4, 5, 6, 7이 3으로 시작하는 7자리 중에 제일 작은 7자리죠. 그럼 얘는 뭐겠어? 3으로 시작하는 애 중에 제일 마지막 숫자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숫자 바로 다음 칸에 오는 숫자는 뭘까, 유나야? 이게 3으로 시작하는 애 중에 제일 큰 거야. 그럼 요거 바로 다음에는 어떤 애가 와야 돼? 얘가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커요. 그럼 그 다음 칸은 얘보다 더 큰 애가 와야 되거든? 얘보다 큰 그 다음 숫자는 누굴까?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어떤 애? 제일 작은 애. 그럼 누굴까? 4, 1, 2, 3, 5, 6, 7. 맞아요. 얘 다음엔 얘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은 여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제 어떤 애들이 온다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4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쵸? 4로 시작하는 숫자들. 자, 4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몇 개인지는 계산 가능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니까 6칸에다가 이제 나머지 숫자 쫙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예요? 6 팩토리얼, 그치?
그래가지고 4로 시작하는 애들이 여기에 따다다다다다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 숫자는 4, 7, 6, 5, 3, 2, 1 얘가 4로 시작하는 마지막 숫자겠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는 거 이제 끝났으니까 윤지야 그 다음에 얼마로 시작하는 게 올까? 5로 시작하는 애들이 오겠죠. 5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도 어떤 애들이 제일 앞에 오겠어? 그러면은 5, 1로 시작하는 애들이 제일 앞에 오겠죠. 5, 1로 시작하는 애들. 자, 요렇게 두 자리가 고정됐다라고 생각하면 이 5자리 채우면 되죠. 이게 몇 가지예요? 5 팩토리얼만큼. 그치? 그 다음에 5, 1로 시작한 애들 다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올까? 당연히 5, 2로 시작한 애들 나오겠죠. 그쵸? 요것도 몇 가지예요? 요것도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5, 3으로 시작한 애들이 나올 텐데 5, 3이면 이제 거의 근접했죠. 그죠? 우리가 찾으려는 거에 거의 근접했으니까 자, 5, 3으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숫자가 누굴까? 5, 3, 1하고 쭈루루룩 이런 애들이겠죠. 그죠? 5, 3, 1까지 고정해봐. 자, 그럼 이 5, 3, 1로 시작하는 숫자는 몇 개? 4 팩토리얼이야. 4 팩토리얼.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생각해볼까? 5, 3, 2인 애들, 그치? 5, 3, 2인 애들 생각해보면 5, 3, 2인 애들도 몇 개? 4 팩토리얼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찾으려는 애도 지금 5, 3, 2에 해당되죠. 그죠? 그러니까 5, 3, 2는 고정하지 말고 자, 생각해봅시다. 여기 아까 4팩까지 했잖아? 그럼 5, 3, 1 뭐뭐뭐뭐 하고 그 다음에 5, 3,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누구야? 5, 3, 2, 1, 4, 6, 7 내가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결국 우리는 요 숫자와 요 숫자 사이에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이걸 지금 세는 거예요. 그럼 뭐뭐뭐 더하면 돼? 이거랑 요거까지 더하면 이 빨간 애와 빨간 애 사이에 있는 숫자들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720에다가 그 다음에 120, 120, 요거는 24 이렇게 더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일까? 984개가 됩니다. 984개.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문자 상태로 알파벳 순서대로 놓고서 생각하기에는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치기 하고 숫자로 풀어주는 것이 훨씬 좋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순열을 마무리하고 조합으로 이제 가볼게요. 진짜 다 왔다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면은 개념을 끝나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자, 넘어가서 조합으로 가볼게요. 조합. 서윤아,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뭘까? 차이. 맞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고 조합은 순서 없이, 그치?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지? 그래서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순열과 조합의 차이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 그 똑같은 개수라면 순열이 경우의 수가 많겠니? 조합이 많겠니? 응? 조합이 많겠니? 순열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만약에 5P3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걔네들을 줄까지 세우는 게 순열이잖아. 근데 조합은 뭐야? 그치, 조합의 부호는 C라는 문자를 쓰거든요. 5C3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니? 5P3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어떻게 말했어? 5명 중에서 3명을 뽑은 다음에 그 3명을 배열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5P3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치? 5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그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게 3팩토리얼. 이해되나요? 그럼 거꾸로 얘는 그럼 뭐야? 거꾸로 얘는 5P3을 어떻게 하면 돼? 3팩토리얼로 나눠버리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조합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NCR이라는 조합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개념은 N개 중에 R개를 순서를 상관하지 않고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뽑은 것이 조합이고요. 이걸 계산할 때 계산 방식이 뭐냐? NPR을 하는 거야. 일단 NPR을. 근데 NPR을 하면 이거는 이 R개 사이에 순서 배열까지 다 돼 있는 거잖아. 그 순서를 깨트리는 거죠. 순서를 없애는 거죠. 어떻게 해서? 밑에 R 팩토리얼을 나눠버리면서 이 R개 사이에 순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붙는 R 팩토리얼은 R개의 순서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R개의 순서를 없앤다. 그래서 NPR 하면은 순열이지만 그걸 R팩으로 나누는 순간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NPR을 요렇게도 쓸 수 있어 라고 배웠거든? 승우 이거 기억나니? NPR을 N팩 나누기 N-R팩으로도 쓸 수 있었어요. 기억 안 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NCR이면 자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방금 그랬잖아. NCR은 NPR을 이걸로 한 번 더 나눠야 된다며. R팩으로. 그래서 R팩토리얼을 밑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줘. 이렇게 곱해주면 이것이 조합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면 뭐 예를 들면 7C3을 한다. 그러면 서연아 일단 7C3을 계산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 7P3을 먼저 해야 돼. 7P3은 어떻게 하는 거였지? 맞아요. 7부터 순서대로 3개 곱하는 거였으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해준 다음에 자 순서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 3개 사이에 순서를 없애야 되니까 분모에 뭘 집어넣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집어넣어 주면 이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면서 35 이게 7C3이에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순열에서처럼 이거 약속돼 있는 겁니다. 사전에 약속돼 있어. N개 중에 0개를 뽑는 것 한 가지로 약속돼 있고요. N개 중에 N개를 뽑는 것도 한 가지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면 된다. 왜냐고 따지지 마시고 받아들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1쪽으로 가서 이거는 한 별표를 한 100개쯤 해놔야 돼. 이거는 조합을 계산할 때 정말 자주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게 문자로 써 있으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숫자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몇 명이냐 7, 8, 9, 10, 11, 12명 중에서 내가 만약에 9명을 뽑는다.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12명 중에서 9명을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내가 여기서 9명만 싹 데리고 나갔어. 교실에는 몇 명이 남아있을까? 3명이 남게 되죠. 그렇죠? 내가 이쪽에 9명을 뽑으면 저쪽에 3명이 남고 이쪽에 9명을 뽑으면 이쪽에 3명이 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명을 뽑을 때마다 항상 3명이 남아. 그 얘기는 내가 12명 중에서 9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아니면 12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늘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9명 뽑으면 3명 남고 3명 뽑으면 9명 남고 그지? 그래서 12C9라는 애를 만났을 때 이걸 우리는 항상 뭘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12C3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요 자리에 오는 숫자와 요 자리에 오는 숫자 이 숫자의 합이 12가 된다면 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12C9를 직접 계산하는 건 바보인 거야. 숫자 겁나 많이 써야 되잖아. 12, 11, 19, 9개 써야 되잖아. 그지? 12C9는 항상 12C3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걸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 NCR은 NC N-R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숫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문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가 혜원이한테 요거를 계산하라 그랬어. 요걸. 그럼 혜원이는 이걸 어떻게 바꿔서 계산해야 될까? 너 왜 이렇게 얼굴 다 가리고 왔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혜원아?
n 플러스 3 c 3 맞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숫자를 요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항상 앞에 것과 같은 결과물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조합을 계산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성질이고요. 밑에 보면 이제 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써 있어요. NCR은 n-1CR 더하기 n-1C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자로 써 있으니까 무슨 상황인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이 숫자로 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12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1명 중에 3명 뽑는 거 더하기 11명 중에 2명 뽑는 것 이렇게 두 개 합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쓸 수 있는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설명을 듣고 외워야 오래 이해가 되니까 오래 가니까. 자, 이거는요. 이 공식의 원리는 특정한 한 명을 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정한 한 명을 정하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12명이 있는데 이 12명 중에서 내가 3명을 고르려고 그래요. 3명을 골라서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근데 누구랄까? 그래, 승우로 하자. 승우.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승우. 승우가 오늘 너무 수업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내가 이 중에서 3명만 아이스크림 사줄 건데 승우는 꼭 사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뽑으려는 3명 중에서 이미 한 자리는 누구야? 승우로 결정된 거지. 그치? 그리고 전체가 12명이었는데 승우는 이미 뽑혔으니까 남은 사람 몇 명? 11명 중에잖아. 그치? 11명 중에 나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11C 있지? 11C 얘는 뭐냐면 승우라는 그 특정한 한 명을 꼭 포함하는 경우인 거예요. 승우를 꼭 포함하는 경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승우가 수업 시간에 막 개판을 쳐가지고 나는 승우를 빼고 사줄 거야. 무조건. 승우는 절대 안 사줘. 그러면은 승우는 제외하고 11명 중에서 몇 명 데리고 가는 거야? 3명 데리고 가는 거야. 그죠? 그죠? 내가 3명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줄 건데 승우는 일단 제외시켜버렸어. 그러면 11명 중에서 3명을 뽑게 되는 거지. 그게 요 앞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우를 제외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명 중에 3명을 뽑는 그 경우의 수가 승우를 포함했을 때와 승우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더한 것과 늘 똑같다. 그런 원리로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은 뭐 1번보다는 활용도가 적지만 계산하다 보면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특정한 한 명에 대해서 해석하면 이 공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건 이제 뒤에 문제 나오면 해보기로 하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문제를 봅시다. 213쪽으로 가서 자, 이거 계산하는 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1번 같은 거는요. 1번 같은 거는 앞에 설명을 잘 들었으면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야. 딱 보면 딱 보이는 문제. 예진아, n이 몇일까? 아까 전에 우리 이런 말 했잖아, 예진아. 12명 중에서 9명 뽑는 게 12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허허. 그렇지. 그러면 요 숫자하고 합한 게 앞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생각한다면 1번에서 n 값은 당연히 몇이야? 8입니다. 8. 그치? 8C3이나 8C5나 똑같다. 요게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 가서 두 번째 식에서는 혹시 자 8CR과 8CR-4가 같다 그랬는데 혹시 이 문제에서는 혹시 얘랑 얘가 똑같은 숫자일 수 있나? 이 가능성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R이랑 R-4가 똑같은 숫자일 수 있니? 그럴 순 없지. 그럴 순 없어. 그럼 얘네들이 같은 숫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남은 가능성은 또 이겁니다. 얘랑 얘의 무엇이? 합이 얼마가 될 때? 8이 될 때. 그치?
합이 8이 될 때 그때 이 식이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R이랑 R-R을 더하니까 2R-4잖아. 얘가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R은 몇이에요? 6이죠. 그쵸? 6. 그래서 2번은 R이 6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 자, 3번. 3번은 자, 13C 11이 등장했죠. 13C 11. 효민아, 13C 11을 만났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 모르면 실망이야 너. 13C 11을 항상 13C 몇으로 바꿀 수 있다? 2로 바꿀 수 있다. 그치?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식은 13C 2 더하기 13C 1이에요. 이걸 봤을 때 이 김승우. 그지? 김승우를 포함하는 경우, 김승우를 포함하는 경우, 김승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14명 중에 몇 명 뽑는 거? 2명 뽑는 거. 14명 중에 2명 뽑고 싶었는데 이거는 뭐야? 김승우를 포함한 거고요. 이거는 뭐야? 김승우를 포함하지 않은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우리는 14C2라고 쓸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앞장에 설명한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R 값은 2라고 바로 쓸 수가 있고, 자 4번으로 갈게요. 4번만 이제 계산을 좀 해주면 되는데, 자 4번에서는 n-1C2라 그랬어. 자 하나씩 써볼게. 요거부터 n-1C2. 자 요거는 서연아 분모에 뭐가 있죠? 분모 아래 2 곱하기 1이 있죠? 분자에는 뭐가 있죠? 맞아요. P 2 할 수 있지. 근데 n-1P이면은 n-1이랑 누굴 곱하면 돼? 그렇지. 하나 더 작은 숫자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치? 자, 이것이 첫 번째 있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 조합을 식으로 쓴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NC. 요거는 서윤이가 해보자. NC는 뭐라고 해야 돼, 서윤아? 자, 분모에는 뭐가 있고? 자, 서윤아 7C부터 해봐. 7C. 7C는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뭐야? 7C이면 분의 이거잖아. 7C가. 그치? 자, 그럼 NC는 뭐겠어? NC는 분모는 똑같고 N 이거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변도 해보겠습니다. n 플러스 2C2. 요거 김민영 해보자. 분모가 뭐지 민영아? 분모는 2 곱하기 1. 분자는 지금 우리 n 플러스 2C2를 하고 있지 민영아. 여기 n 플러스 2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그럼 당연히 n 플러스 2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숫자를 하나 더 곱해야 되는데 여긴 뭐예요? 민영아, NP3이 뭐야? NP3? 아니 P야. P.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어디까지 갈 건데? 몇 개 곱했지 지금? 3개 곱했지? n-2에서 끝나야 돼 민영아. 그지? 맞지 민영아? 그러면 n 플러스 2p3이면 뭐예요? n 플러스 2. 그렇지. n 플러스 1. 그 다음 뭐야? n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요 자리
자, 요 자리에 해봐 민영아. n 플러스 2c2였으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맞아.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숫자 와야지 당연히. 맞지? 여기는 n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전부 다 2니까 2는 다 지워버리면 돼요. 분모에는 여기 다 지워버리고 나머지 거 전개시켜가지고 계산해보면 되겠지. 앞에 거 전개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고요. 자, 마저 계산할게요. 요거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이고 여기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n제곱 하나씩 지울까요? n제곱 지우고 남아있는 게 n제곱 마이너스 7n은 0이네. 그치? 2도 지워지니까. n값이 뭐겠어요? 0 또는 7. 근데 0일 수는 없잖아. 지금 상황이 여기도 0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n값은 7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조합에 좀 익숙해지려면 이런 계산들을 좀 연습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밑에 것 중에 285번 한 개만 해봐 얘들아. 285번 방금 했던 요거 4번 같은 느낌으로 n에 대한 식을 세워가지고 그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정연이가 한번 해봅시다. np2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지 정연아? 2분의가 왜 나와? p인데. p가 아니라 n 곱하기 n-1이죠.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4 한 다음에 자 요거는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n 곱하기 n-1 그쵸? 맞아요? 는 하고 이쪽은 9 하고 이쪽 뭐라고 써야 돼? 그쵸?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분의 n-1 n-2 맞아요.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를 해야죠. 이렇게 스타트를 할 건데 약분을 시켜보면은 2 지워지고서 요거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요거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가 한 덩어리, 요렇게가 한 덩어리, 요렇게가 한 덩어리, 세 덩어리잖아. 세 덩어리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있네. 뭐가 들어있죠? n-1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치? 여기서 n-를 안 지우고 가면 너무 커지잖아. 그치? 여기서 n-를 지워주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n값이 1은 아니에요. n자리가 1이 들어갈 수가 없어. n자리 1 들어가면 이게 1C2가 되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n값이 1은 아니기 때문에 n-1이라는 인수는 지우셔도 돼요. 지워버리는 거지. 남은 것만 이제 쓰는 거야. 얘는 n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2n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분모에 2가 있고 자 3하고 전개시켜 버릴게. 3n 제곱에 마이너스 15n 플러스 1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2 곱하고 싶죠? 이쪽에 곱해주면 이쪽이 몇 n이 돼요? 6n이 되지. 6n. 그치? 6n 일로 넘어와. 그럼 어떻게 돼? 3n 제곱 마이너스 21n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고 3으로 약분시키면은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6이 되고요. 1, 6에 마이너스니까 n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쵸? 내가 찾고 있는 n값이 1은 아니었잖아. 1은 너무 작아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n값이 나와야 되니까 n값은 6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자, 이제 진짜 좋아하는 문제들이야. 이런 게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요.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 이건 아무런 제약이 없어. 그냥 4명만 뽑으면 돼 무조건. 그럼 예진아 이거는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아, 12명 중에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12 12 C 4.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분의 12 음, 곱하기 11 곱하기 음, 10 곱하기 9 맞아요. 그쵸? 계산해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2번으로 가면 1학년 학생을 2명 뽑고 2학년 학생을 2명 뽑는데 그러면 효민아 이거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2번은 일단 1학년 학생을 2명 뽑아야 되니까 뭐라고 쓸까? 1학년이 몇 명인가요? 1학년이 2명인가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7 C2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도 2명을 뽑는데요. 자 일단 5 C2 이렇게 써야 되지.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야. 이걸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효민아 우리 옛날에 김밥 천국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지금 같은 상황은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는 거니 아니면 김밥만 먹고 라면 안 먹는 거니? 그렇지. 1학년도 2명 뽑고 2학년도 2명 뽑는 거잖아. 둘 다 뽑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그렇죠? 이거 잘 써놓고 더하면 틀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7C이면은 얼마죠? 21이고요. 5C이면은 10이죠. 답은 뭐야? 210. 그치. 요렇게 푸는 것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데 이거 윤지가 한번 해볼까? 자,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7C4 하면 이건 어떤 상황이야? 1학년만 뽑은 겁니다. 1학년만 그 다음에 또는 5C4 이거는 누구만? 2학년만 뽑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혜원아 이번에는 7C4와 5C4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야? 곱해야 되는 상황이야? 뭐라고요? 이때는 더해야 되는 상황이야. 왜? 아까는 1학년도 2명 뽑고 2학년도 2명 뽑고 그리고였잖아.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어때? 1학년만 뽑거나 아니면 2학년만 뽑거나 이게 또는의 개념이죠. 그죠? 라면만 먹거나 아니면 김밥만 먹거나 그래서 더하는 게 맞고요. 자 계산을 할 때도 7C4를 7C4라고 계산하면 바보야. 7C4는 어떻게 하라고? 7C3으로 바꾸고요. 5C4도 마찬가지. 5C4는 뭐야? 5C1로 바꾸어서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7C3은 35고요. 5C1은 5거든요. 그죠? 답은 뭐야? 40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요런 것들이 이제 조합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8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이게 순서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동아리에서 각 회원이 나머지 회원들과 모두 한 번씩 악수를 했어요. 악수. 이거 중요해 얘들아. 악수라는 이 행동 중요합니다. 악수. 자 악수가 왜 중요할까? 악수라는 건 어때요? 내가 만약에 휘재랑 악수를 한다. 자 이게 악수를 해요. 이게 방향성이 있니? 방향성이 없죠. 나를 먼저 뽑고 휘재를 뽑아도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고 휘재를 먼저 뽑고 나를 뽑아도 악수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 행동에는 순서, 뽑는 순서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이 순서를 바꿔서 뽑아도 결과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상황은 참석한 회원의 수를 n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는 순열로 표현해야 돼? 조합으로 표현해야 돼? 조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조합으로.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 C, E 이렇게 써야지. 그것이 는 얼마다? 105다.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 NC이면은 민영아 어떻게 쓴다 그랬지 아까?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1이에요. 그쵸? 그게 105예요. 그럼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n 곱하기 n-1이 210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럴 때는 굳이 전개시켜서 인수분해 하지 말고 그냥 찾으라 그랬죠.
연속한 두 숫자인데 곱하면 110이 된다. 210이 된다. 얼마일까? 얼마? 15, 14 곱하면 되나? 15, 14. 그지? 15, 14. 그래서 얘가 15고 얘가 14가 된다. 그래서 n값은 15. 15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악수라는 말 대신에 악수라는 말을 만약에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바꿨다. 이러면 답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봐봐, 이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악수는 어땠어요? 승우하고 할까? 악수는 나를 뽑고 승우를 뽑든 승우를 뽑고 나를 뽑고 어때? 똑같아, 차이가 없어. 근데 볼뽀뽀는 어때? 만약에 나를 뽑고 승우를 뽑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승우를 뽀뽀하는 거죠. 근데 승우 뽑고 날 뽑으면 어떻게 돼요? 승우가 나를 뽀뽀하는 거야. 결과가 다르지. 그치? 결과가 달라.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는 뭘로 바꿔야 돼? C 대신에 P로 바꿔야 돼. P로. 그치? 그래서 문제 상황을 보면서 이게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볼뽀뽀로 바뀌면 이거 NP2로 바뀝니다. 그치? 다른 수업 시간에 이거 볼뽀뽀 말고 싸대기로 했거든요. 싸대기도 똑같잖아. 그치? 내가 때리는 거랑 나 때리는 거랑 다르잖아. 그치? 근데 이게 너무 과격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순화했어요. 볼뽀뽀. 아무튼 그 상황이 순서가 중요한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준 거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215페이지. 자, 이 문제까지만 풀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자, 경찰관 5명이랑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요. 그럼 그냥 스탠다드한 상황만 보면 이 전체적인 상황은 그냥 몇 시예요? 11시 4인 상황이죠. 아무 조건도 없다면. 그죠? 자, 근데 1번을 읽어보니까 경찰관 중에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뽑는 방법 그랬어. 그러니까 경찰관이 5명 있는데 이 5명의 경찰관 중에서 뭐 김민영이라는 경찰관이 있고 유정현이라는 경찰관이 이렇게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정한 2명을 무조건 포함시키고 싶은 거야. 내가 뽑는 이 4명 중에 이 2명을 무조건 끼워 넣고 싶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원래는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였는데 이 4명 중에 2자리가 어떻게 됐어? 2자리가 이미 김민영이랑 유정현으로 결정이 돼버렸지요. 그러면 내가 결정해줘야 되는 건 뭐야? 이제 내가 골라줘야 되는 건 몇 명 중에? 그치. 9명 중에 몇 명만? 2명만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2명만. 그래서 1번은 11C 아니지. 9명 중에 2명이니까 9C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잘해야 되는데 2번은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 자, 윤아야 나왔다. 적어도 1명씩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한다의 반대는 뭐예요? 누구를 안 뽑아? 아무도 안 뽑아 그러면? 경찰관도 안 뽑고. 잘 생각해봐.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한다의 반대. 그치, 그런 의미인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그죠. 근데 경찰을 안 포함한다는 건 누구만 뽑았다는 거예요? 소방관만. 그러니까 소방관만 4명을 뽑거나 아니면 경찰관만 4명을 뽑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섞어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섞어 뽑는다. 경찰이랑 소방관을 섞어서 뽑아야 돼.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뭐야? 한쪽으로 몰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반대는 모두 경찰관이거나 모두 경찰 또는 모두 소방. 이게 요 말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모두 경찰인 경우에도 생각해 볼까요? 모두 경찰? 모두 경찰이면은 애초에 그러면 11명 중에 4명을 뽑는 게 아니야. 모두 경찰만 뽑는다 그러면
경찰 중에 뽑는 거야. 경찰 중에. 경찰 몇 명인데? 5명이잖아. 그치? 그러면 경찰 5명 중에 4명을 뽑는 거니까 모두 경찰이 되는 경우의 수는 5C4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모두 소방은 뭐야? 그렇지. 소방관 중에 4명 뽑는 거니까 6C4예요. 그리고 요거와 요거는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지금 그리고의 개념이야 또는의 개념이야? 또는이지 또는. 그쵸? 그리고 요거는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답의 반대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얼마에서 빼준다? 그치, 아까 맨 처음에 써놨던 전체 11C4에서 요것을 빼주면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치? 그래서 적어도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섞어서 나올지 몰라. 그래서 항상 적어도가 나오면 그 반대를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럼 11C4는 얼마니? 11, 10, 9, 8을 4, 3, 2, 1로 나누는 거니까 4, 2, 8, 그 다음에 3, 3, 9 이렇게 되니까 얼마야? 330. 자, 330에서 자, 뒤에 거 뺍시다. 요거 5C4는 얼마로 바꿔요? 5C1로 바꾸니까 5가지. 얘는 6C2로 바꿀 수 있으니까 15가지. 그럼 더하면 얼마? 20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330에서 20을 빼주니까 답은 310이 되겠습니다. 310.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숙제는 215까지가 되겠고요. RPM은 그 앞에 단원 끝까지만 할게요. 앞에 단원 끝이 121입니다. 121. 여기가 순열 끝이에요. 순열 끝. 여기까지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악수를 한 번 할 때마다 사람 2명을 뽑아야 날 쟤야. 올라가서 한번 봐봐. 저번 시간에 괜찮았잖아. 조합 새로운 거 같아? 조합도 어느 정도 배웠었는데. 중학교 때도 그 개별 뽑기는 있었잖아. 오랜만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써왔어요. 이거 녹화되고 있었네. 네,